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TV 유반장입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보겸 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색깔을 아주 빨간 색깔로. 자, 2부의 주제는 현대차의 12년만 일본 진출. 12년 만에 현대차가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일본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12년 전에는 철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칭 또 대한민국 주린이 중에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일본통을 모시고, 자, 현대차는 그간에 일본에서 어떻게 분전을 했는지, 그 결과 뭐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보고, 또 이번 진출은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우리 저 한림 씨가 박수 치잖아. 주제가 딱 와닿죠. 엄청나. 주제가 커야 돼 일단 우리가. 너무 부담감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주제가 이렇게 커야 차라리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큰 주제니까. 그냥 될 대로. 우리 뭐 보겸 씨한테 뭐 우리가 뭐 정답을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 되지만, 한 방이 있는 친구니까.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주린이 일본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그 유수에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그때? 저 잠깐 신상을 조금 공개해 보자. 그렇지 신상 얘기하지 이럴 때 신상 털기 한번 해보자. 칸칸 도리츠라고 하는 사립대 중에 리츠메이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칸칸 그건 뭐야? 칸칸 그건 뭐예요? 그 대학교를 5개 딱 집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나왔는데, 칸사이 쪽에서 유명한 5개 대학. 칸칸 도리? 칸사이 대학교, 칸사이 가쿠인 대학교, 그리고 또 칸칸 도시샤 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교, 이렇게 4개구나. 칸칸 도리츠. 네. 그 중에서 하나. 네, 리츠메이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신상털이 했으면 우리 유경TV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기아차와 일본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뭐 인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메이저예요. 그렇죠. 완전히 메이저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잖아. 뭐 그 외에 또 뭐 있어? 없지 뭐. 자동차를 대차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죠? 인도도 좀 있고 뭐 중국도 한다는데, 뭐 기술력이야 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이제 도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현대차가 일본에서 공식 선언했어요. 12년 만에 진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대 간담회가. 아이오닉 5하고 넥소가 등장했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현대차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했대 이 자리에서. 비전이 있었군요. 그래서 아이오닉 5와 넥소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보기로 결정했다. 1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수소연료 전지차, 수소차, 전기자동차, 친환경 무공해차를 통해 탈탄소화 실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장재훈 사장께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번에 12년 만에 현대차 일본 진출 뭐 특징이랄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좀 본인이 좀 파악해본 바로는? 일본은 약간 그 해외 자동차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 브랜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독일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차도 그렇고. 맞아. 미국이 또 자동차 메이저지 당연히. 미국을 빼먹었지. 미국 아까 넣었나? 넣으셨어요. 넣었잖아요. 나 지금 당연히 미국이. 나 이렇게 진짜 큰일 났네 진짜. 네, 하여튼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일본 완성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한 편이 높은데요. 최근에. 전기차, 그에 비해서 전기차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또 일본 하이브리드는 엄청 강하고 많이 파는데 순수 전기차 비중은? 순수 전기차 비중이 1%도 안 되는. 1%? 생각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커서 시장에 끼어들었다는 분석
그래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예. 자국 브랜드 비중이 90%를 넘는다. 하이브리드 중심의 시장이니까 우리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가면 승산이 있다. 그래서 그쪽을 좀 공략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략, 계획을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일본 통이 준비한 얘기부터 한번 쭉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잡코리아에서도 올라왔었는데 현대자동차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예. 현대자동차 일본 판매법인. 근데 판매법인인데 또 이상하게 IT 기획 업무 분야에 약간 치우쳐져서 운영 담당자를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어요. 온라인 판매를 좀 많이 좀 온라인 판매를 100%로 비중을 둬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예전에 테슬라도 그런데 테슬라의 사례로 또 온라인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잖아요. 테슬라도 매장이 없잖아. 매장 다 온라인 판매죠. 거의 다. 그게 근데 온라인 판매가 또 좋은 게 중간 딜러상이 사라지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 시스템 결제와 보험, 자동차 등록까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0명 뽑는다고 되어 있네요. 50명. 예. 네. 이게 뭐 일본어 잘하고 뭐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뭐 지원했어요, 혹시? 지원 안 했죠, 저는. 왜 안 했어요? 현대차 일본 법인인데. 언제까지? 이미 끝났어요. 지금 끝나가지고 다 그 뽑았나 본데. 끝났다고요? 예, 얼마 전에 끝났더라고요 이게. 일본 시장 재도전. 이게 2001년에 한번 도전했다. 사실 이미 2001년에 한번 도전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거의 한 8년간 거기 있다가 2009년에 상용 사업부와 일부 연구개발 부서만 남겨둔 채 전격 전부 철수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평균 2,000대 고작 그러니까 8년간 판매량이 15,000대밖에 못 팔아가지고 연구개발 부서를 남겨둔 채 전격 철수했는데 또 갑자기 얼마 전에 또 2022년에 100% 온라인 판매를 통한 방식으로 전기차 가격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이 좀 우리 이게 짧은 그런 어떤 그 자막이고 그렇지만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비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글귀들인 것 같습니다. 자, 2001년 진출하고 2009년 철수하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장재훈 사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전동화 라인업을 필두로 일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고위 경영진을 통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몇 가지 추스려 보면은 일본은 육아를 하는 여성들과 액티브 시니어들은 실용적인 차를 고르는 경향이 짙다. 약간 소형차 위주, 경차 위주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 진짜 자기의 특성에 맞게 소형차 그러면 소형차, 아니면 대형차 그러면 밴 이런 걸로. 그다음에 지금이 아니면 일본에 못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재진출을 타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이번에 들어가면 공략할 시장이 있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더 늦어지면 정말 이제는 영영 멀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조사한 자료인데 그 얼마 전에 마이니치 한 달 전쯤인가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도요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글로벌 목표 판매량을 연간 350만 대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1%밖에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들도 그 자존심을 깨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란 걸 알게 된 거죠. 도요타 자동차가 탈탄소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됨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이전 계획을 대폭 개정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2021년 5월에 발표된 글로벌 판매 목표는 전기 자동차와 연료 정지 차량이 연간 200만 대였는데 이번에는 350만 대의 전기 자동차로, 그러니까
그 연료전지 차량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만 350만 대로 대폭 수정했습니다. 또 이게 전기자 6개의 모델 중에서 30개로 증가할 계획이고 또 350만 대 중에서 100만 대는 고급 차량인 렉서스. 부장님의 그 드림카죠? 렉서스 8기통 스포츠카 후륜으로 가는 거 있어요 그거. 아,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 나 기억나고 한번 검색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렉서스 브랜드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8기통 후륜 렉서스 스포츠카 8기통. 1억이 넘었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8기통 1억에 2억이었던가 2억대였는가 보다 렉서스니까. 또 2022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EV 모델을 선보일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잖아 올해. 예, 올해 중반에는 독점 EV 모델. 독점 EV 그러니까 자체적인 전기 자동차 모델을 또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현대차보다는 뭐 상당히 좀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연말에 아주 연말에 훅 올랐다가 배당 먹으려고 훅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다시 또 상향 추세가 지금 시작되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가 완전히 점프를 했군요. 그렇죠. 이제 일본인들도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냄새를 맡은 거죠. 200만 대에서 350만 대. 350만 대로 대폭 수정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전기 자동차 들고 진출하는 게 이런 것들. 이런 거 때문에 살짝 좀 애로 사항이 꼽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또 하는 것도 맞고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저 토요타만 해도 지금 350만 대 만들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중국의 히토류라든가 원자재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나중에 얼마나 가격이 뛸 것이며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 막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 뭐 맞지래요. 또 요즘 반도체 또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생산량을 축소한다고 막 하잖아요. 기사가 많이 떴죠. 며칠 전에도 또 토요타가 그 공장을 좀 몇 군데를 또 감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발표한 것처럼 350만 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그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니까. 예, 계획이니까. 근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중심에서 이제 EV로 가겠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다. 어떻게 할 건지의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니까. 또 토요타 가면 일본의 다른 차들도 많이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따라가겠죠. 혼다, 닛산, 뭐 많잖아 일본 자동차. 스즈키, 스즈키. 다이아스. 아주 재미난 이쁜 차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이 표는 뭐예요? 2021년 상반기 승용차 탑 10. 이게 뭐냐면은 일본 현지에서 판매된 자동차 양인데 야리스, 루미, 알파드, 코롤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상반기. 네, 작년 상반기. 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야리스랑 루미. 야리스. 이 차? 예, 토요타 야리스. 잠깐만요.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것도 이거 보면 되겠다. 이거 그죠? 이게 야리스인가 보죠, 이게? 예. 우와. 아니 이거 되게 웃기다. 260마력급 사륜구동 소형 해치팩 토요타 GR 야리스. 무슨 소형 해치팩인데 260마력이래. 260마력. 이거 뭐 좋은 엄청난 거지. 260마력이면 GT 뭐 이런 거 GR. 와. GR 야리스 이런 거는 별도로 좀 튜닝을 좀 한 건가? 엄청난 슈퍼카인데요. 260마력급 사륜구동 소형 해치팩이라는데 날아가겠네 이런 건요. 밟으면 날아가겠습니다. 자. 2위가 루미고 이게 다 이제 소형차고 몇 가지 뭐 준준이 형이랑 또 뭐 승합차 뭐 이런 것도 이 밑에 괄호 옆에 숫자는 뭐예요? 247.5%는 247.5%는 그 작년 대비 그 전년 대비 그 몇 퍼센트 올랐는지 증가율? 예, 증가율을 저렇게 많이 판매량이 늘었어요? 네네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다 토요타가 1위에서 6위. 일본은 토요타구나. 토요타가 진짜 한국은 현대차. 현대차. 일본은 토요타.
7위가 닛산. 닛산, 또 도요타. 혼다. 혼다가 단일 브랜드로는 품종으로는 9위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 이거는 소형차 톱이잖아요. 숫자고. 순이잖아요. 숫자 밑에 있다. 또 제가 경차를 또 따로 빼봤는데 경차. 예, 경차가 진짜 많이 팔렸어요. 11만 551대. 그 거의 뭐 도요타 야리스 수준으로 경차가 많이 야리스가 11만 9천 대. 11만 9천 대인데 N박스 혼다 N박스가 아시나요, 11만 N박스? 500. N박스 잘 몰라요, 저. 네모나게 되게 좀 잘 보여요? 못생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예쁘게 거의 생기지 않아요. 2인승급인가 보다. 4명 그러니까 당연히 4명 탈 텐데. 예. 겉보기가. N박스 일본에서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N박스. 예. 자,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참에 한번 나는 N박스나 검색해 볼게요. N박스, 스즈키 스페시아 이런 식으로 많이 팔렸는데 작년 대비 109% 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N박스 그다음에 다이아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봤네요, 봤어. 이거를 N박스라고 그래요. 네, N박스. 이거 우리나라에도 스페시아. 진짜 한 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약간 한국에서도 이 디자인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혼다의 이게 N박스구나. 야, 약간 진짜 일본스럽게 진짜 참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네요.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요. 우와. N박스. 타이어도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네요. 진짜. 이런 거 고무 그거 튜브 들어가나? 아니면 안 들어가는 타이어인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자, 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약간 좀 큰 차를 선호하는 약간이 아니죠. 노골적으로 그죠? 갈수록 큰 차. 네, 그 2000cc면은 차도 아니다. 차도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은 좀 비좁아야지. 예. 그 정도는 돼야죠. 아파트를 주차를 거의 못하게. 못하고 내 차는 말이야 아파트 우리 주차장 좁아가지고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 이 정도는 돼야 좀 먹어주지. SUV 큰 거 막. 보여줘야 되는 그런 네. 약간 소형차 경차 같은 건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은 그냥 막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껌에 달라붙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 그래서 옛날 약간 개그다. 예. 가까운 나라지만 한국과 일본은 약간 좀 다르다. 다른 구매 그런 약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본론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거기서 나오나요? 예,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현대차가 다시 철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과제를 풀어야 되는지.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소형차 선호도가 뚜렷한 일본 구매자들의 그 구매 성향을 잘 겨냥을 해가지고 또 맞춰야 되는데 소형차에 맞춰져 있는 좁은 도로 그리고 또 일본은 또 그런 저렇게 막 무단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주차장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집에 뭐 주택 같은 단독 주택 같은 데도 보면 자기 그 차고가 또 있어야 되고 저 되게 맞아. 신기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주차장을 빌리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맞아요. 번호가 나오죠. 차 번호가 차 나오죠. 번호가 나와요. 그런 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그죠? 지금도 있어요. 오. 그 도쿄 한 달 주차비가 6만 엔 정도예요. 6만 원? 60만 원 이상이에요. 한 70만 원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도쿄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차를 굳이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그 60만 원 가지고 외식을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진짜 맛있겠다. 그죠? 60만 원으로 차라리 신칸센을 타고 다니는 게 60만 원으로 진짜 일본에서 그 오뎅 우동 사 먹으면 또 톨비가 되게 비싸요, 일본. 맞아. 톨도 많잖아요. 네, 톨게이트도 많아요. 엄청 비싸요. 간선도로는 다 있어. 그거 들어갈 때 진입로 다 있어. 그거. 아우 진짜.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심 혼잡을 줄이고 그죠? 공해를 뭐 좀 관리하고 그런데 미관상 좋기는 한데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는 아이오닉 5랑 넥소 같은 거는 중형급 SUV 차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강점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아까 현대차는 그 가정주부들과 시니어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뭔가 이런 전기차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형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이오닉 5와 넥소는 큰 SUV다. 중형급 이상 SUV다. 넥소도 꽤 크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팔린 차들 보니까 경승용차가 태반이더라. 예, 경승용차와 그리고 또 경차 이게 태반으로 예. 팔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일본인들의 니즈에 부합이 되는지 의문이 혹시 들어요. 관련해서 뭐 현지의 저 일본 친구들하고 한번 뭐 긴급하게 통화를 해봤거나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마 저는 그렇게 추정은 해요. 아마 절치부심 와신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시장 수요 안 했을 리. 저는 이럴 것 같은데요. 일본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가 곧 나온다. 예, 저는 한 표. 그러니까 그 경승용차. 경승용차 전기 경승용차. EV 경수용차가 상반기 안에 무조건 나온다. 왜 그런 눈으로 봐? 무슨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저는 그 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내기에 내기. 나 내기 할게요. 저 5,000원 겁니다. 아 겨우 저. 네, 로또 할 거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일본은 진짜 다 승용차 아니야 소형차가 진짜 거의 뭐 주차할 데도 없고 경차가 거의 주차 문제.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도로가 되게 좁아요. 혹시 아시나요? 도로가 되게 좁아가지고 막 인도도 좁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큰 차 있잖아. 큰 차 SUV 그런 차들은 일본 가면은 상당히 좀 다 긁고 가지 않을까. 미국 같은데 보면 또 도로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차를 타고 다니고 땅도 넓고 그러다 치는데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은데 왜 대형 차를 타고 다니는지 보여주는 건가 싶어요. 근데 이 사이즈를 조절하는 문제니까 작은 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를 그렇죠. 일본 사람들한테 큰 차를 사라 이렇게 강요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망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일본인 현지 그 반응을 또 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현대차에서 현대차가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현대차가 왜 망했다고 해야 되죠? 이건 시장 진출에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그 일본 현지 사이트인 모비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래요, 실패 원인이? 맨 처음에 그 현대차가 일본의 판매량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한 것이 2001년 겨울 연가 한류 드라마 붐이랑 2002년 한일 공동 개최 월드컵으로 약간 되게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들어왔구나. 찬스다 해서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일본의 TV CM 같은 인터넷 광고 같은 걸로 현대자동차를 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했던 걸로. 왜 광고를 안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겨울 연가 이런 거만 보면 거기서 자동차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부응해가지고 그 윤사마가 현대자동차 뭐 몰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대박. 윤사마를 따랐던 많은 그 여성 팬들께서 좀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구입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CM 뭐 스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부족했다. 그럼 이번에는 이것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BTS가 일본에서 인기예요? 방탄소년단 진짜 인기죠. 방탄소년 인기예요? 그 방탄소년단이 그냥 한 달 내내 이게 아이오닉 5하고 넥소 타고 일본 열도를 막 오르락 내리락. 방탄소년단이 7명이에요, 9명이에요. 잘 몰라 또. 그래놓고 무슨 소통을 한다고 일곱 명으로 알았습니다. SS 전문가라고 저렇게 이거 대화를 잘해야 된대. 방탄소년단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화를 잘해요. 황님 씨 진짜. 7명이죠? 9명은 소녀시대인가? 네, 소녀시대. 잠깐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삼천벌도 하시네. 아니 너무 옛날 또 아재 개그 나오니까 안 되고. 소녀시대 얘기만 해도 벌써 아재 개그 느낌이 나는구나. 소녀시대가 9명이냐. 이게 벌써 아재 개그 느낌이 나네요. 지금은 탈퇴해서 8명인데 또 심지어. 소녀시대가? 예. 누가 탈퇴했는데요? 그 제시카라고. 탈퇴했어요? 예.
뭐 탈퇴해도 9명이라고 하면 되지 뭐. 8명이라고 해야 돼 지금은. 알았습니다. 8명이라 하죠 뭐. BTS는 7명이고 자 일곱 명이 7대 나눠 타가지고 아주 대단한 마케팅 지금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현대차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 아이디어 이거 차용할 거면 우리 저 특허 아이디어 사용료 줘야 돼. 일본 그 남북을 오르내리는 자동차 라인이 몇 개가 도로가 큰 간선 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아니면 크고 작은 도로가 대략 기억나는 게 됐다. 제가 뭐 거기서 운전을 해봤어요. 아니 일본에서 유수의 대학까지 나왔는데 일본에 국도가 몇 개고 고속도로가 몇 개고 뭐 이런 걸로 대략 하여튼 엄청 많을 거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그 7대 나눠 타고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막 시골 읍면까지 다니면서 팬들 사인해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 아이오닉 5입니다. 넥소입니다. 아니면 넥소 재팬입니다. 해가지고 일본에 적화된 그런 작은 전기차 EV들 타고 다니면서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이렇게 작은 전기차로. 예산을 많이 방탄소년단이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돈은 많이 드는데 지금 파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친환경 차니까 약간 일본의 선들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걸 운전하면서 약간 자연적인 걸 좀 보여주면서 방탄소년단과 엮어서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걸 좀 더 강조하는 약간 그런 마케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저런 마케팅? 저런 마케팅이 사실 그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그 다음 얘기로 나오는데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나오는 이유가 네. 일본인에게 현대차는 소유 매력이 없다는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차가 팔리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일본에서 수입차가 가지는 그 사회적인 신분, 또 고급 브랜드 이미지, 독창적인 디자인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또 한국차의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확립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거는 12년 전 얘기고 그 사이에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거의 탑 5 브랜드로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도요타의 그 했잖아요. 경쟁 상대. 네. 그래서 그 12년이 지난 현재는 현대차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서도 사회적인 뭐 어떤 지위라든가 고급 브랜드 이미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하게 구축이 된 것 같고 디자인도 이제 상당히 독일풍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좀 유러피안 유러피안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B 브랜드 있잖아요. B 브랜드를 많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B인지 H인지 모를 정도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어왔잖아요. 딴 얘기긴 한데 그 현대차 그 로고만 떼가지고 그 무슨 아우디나 무슨 BMW 딱 붙여놓으면은 되게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도 같이 붙이라고 그래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의 반응이에요? 아니면 좀 된 반응이에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2021년 3월 12일 기사. 그러니까 약 1년 전. 예. 1년 전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현지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죠. 아직 풍조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할 만한 거는 뭐냐면 현대차가 차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또 수소차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앞서간다. 뭐 뒤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근데 그런 평가와 별개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인정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직접 구매까지 나설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다음에 모비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또 수입차라고는 하지만 같은 아시아차인 현대나 기아차를 소유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디자인도 가격도 약간 일본차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면 굳이 한국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또 이게 상당히 막 싸네요. 불쾌한 얘기죠. 이거 지금 멸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반일을 이게 뭐야 이게 평가가 되게 박해요. 예, 수입차라고 해도 같은 아시아차인 현대나 기아차를 소유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 디자인도 가격도 일본차 같다라면 굳이 한국차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좀 돈 들더라도 그렇죠. 벤츠를 사지 벤츠를 사지. 굳이 뭐 일본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예전에 그 미국에 그 현대차가 진출을 할 때 예. 도요타를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맞아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옛날에 그 그랜저 옛날 버전 언제 몇 년까지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엔진도 다 일본에서 많이 미쓰비시. 좀 이제 들여왔고 들여오고. 디자인도 사실은 현대차에 특히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디자인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다 일본에서 많이 좀 이게 초기에는 광고도 약간 일본이랑 비스꾸리하게 비스꾸리하게 네.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스꾸리 무엇이에요? 비스꾸리 아주 좋습니다. 비스꾸리. 저만 쓴다는 거. 아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는 최근까지 그렇게 후하지 않은데 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또 이게 또 중고차 재판매 가격이 낮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되면 너무 가격이 떨어진다. 네. 일본의 인지도가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감가가 또 심하고 또 품질 신뢰성이 일본차에 비해서 낮은 편에 반해 애프터 서비스의 측면이 불안감 때문에 현대차를 구매하는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일본은 이제 자국 몰라 애국심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아까도 했지만 뭐 토요타, 혼다잖아요. 이렇게 닛산 그런 건.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차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근데 차 많이 좋아졌죠. 이번 미국 신차 판매량 5위인가 뭐 그렇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봐도 이제 차가 봐도 차가 이제 옛날 현대차가 절대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순박하게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은 아니 우리는 길거리 가면은 막 렉서스, 토요타 막 혼다가 막 엄청 많잖아요. 렉서스는 뭐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무지 많아. ES 300H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스테디셀러야. 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장 잘 안 난다, 정숙하다, 튼튼하다, 뭐 그다음에 뭐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나 뭐 이런 거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반일 우리가 뭐 토착이고 어쩌고 하면서 막 반일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반일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 여파로 이제 닛산이 이제 철수했는데 토요타는 그래도 좀 팔렸거든요. 그 와중에도 지금도 다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박하게 약간 좀 서로 쿼터제를 하자. 상호 쿼터제. 서로 사고 팔자. 그래서 아니 뭐 우리만 사주냐. 우리가 100대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100대 사면 인구 비례대로 그쪽에서는 150대 사세요. 뭐 이렇게 아주 서로 쿼터제를 해가지고 150대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100대 외에 다른 100대는 안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두 나라 이제 외무부가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 거지. 공산주의.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상상까지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미국도 그 미국차랑 현대차랑 같이 이렇게 서로 사고 팔자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미국 차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팔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쵸? 어느 정도까지는 팔리잖아요. 미국 차들. 포드 이런 거에서 많이 팔려요. 포드도 많이 팔리고 꽤 많이 팔려요. GM 많이 팔리고 포드. 안 되겠구나.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파니까. 훨씬 더 많이 팔죠. 자, 일본 자동차 사용자의 경우. 또 일본 자동차 사용자의 경우 그 네티즌들이 한 말인데 가격이 비슷하면 고장나지 않은 일본 차를 사는 편이 좋다.
현대차 오노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차량의 신뢰성과 품질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안 되겠네. 불매운동이 아니겠네. 이 정도면 뭐 우리도 거의 불매운동이 아니겠네. 예전에 2001년 온 이후 2009년에도 철수를 했잖아요. 그때 철수할 때 그 AS나 이런 거 싹 다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아 뒤끝이 장렬했구나 완전히. 철수를 싹 해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소유주들은? 꽂히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뒤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감정이 안 좋구나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타파하고 재판매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서 현대차가 12년 만에 일본차 진출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이제 털을 닦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우리 그다음에 이제 혹시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친구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서 현대차가 입으로 이번에 이렇게 준철한다는데 좀 뭐가 좋아 보이고 뭐가 조금 부족해 보이냐 이렇게 한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번 입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시죠. 자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하면 그나마 좀 잘 될지 한번 좀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호불호를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약간 소형차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에 맞춰서 그 지금 현재 그 출시하고 있는 그런 약간 중대형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약간 현대차만의 그런 특색을 가진 그런 소형 그 EV 브랜드를 출시를 하는 편이 약간 근미래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들 지금 뭐 포드도 다 전기 자동차 그쪽으로 나가는 추세고. 네. 다 나가죠. 예. 또 일본 그 뭐야 성장률이 예전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배기량 높거나 보여주기식 자동차가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약간 앞으로 좀 소형 EV 자동차가 많이 판매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기차는 소형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가? 잘 모르겠다. 저도 굳이 사자면은 소형 자동차로 사고 싶습니다. 굳이 큰 차 살 필요. 그래서 이제 일본화가 돼 있는 거야 많이. 일본에서 3년, 4년 공부하면서 일본화가 많이 돼 있어. 드림카가 뭐라고 하셨죠? 나 여기 있잖아요. 한때 드림카가 한때. 렉서스 8기통 스포츠카. 지금은 바뀌셨어요. 지금 드림카는 제 드림카. 아이오닉 5. 아니요. 지금 드림카는 뭐더라? 제가 요새 드림카는 뭐였더라? 드림카 요새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좀 튼튼한 차 타자 뭐 이런 거. 지금 어떤 자동차 타고? 지금은 볼보. 볼보 엄청 튼튼한 차라고. 그러니까 이제 볼보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림카는 한때 롤스로이스였다가 롤스로이스. 한때 페라리였다가. 너무 신의 영역 아닌가? 그러니까 드림카죠. 드림이니까. 드림이니까. 하여튼 저는 한때 렉서스가 8기통 후륜 스포츠카를 만들어? 이렇게 잘?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지. 한국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 8기통 후륜 스포츠카를 이렇게 대중들에게 팔려고 내놓을 정도가 되면 조금 이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할 얘기가 있다. 소통의 달인께서 한 말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오래전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인도로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약간 해외 봉사 개념으로 간 적이 있는데 인도도 약간 그 일본처럼 타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타타 그룹 자동차 그룹이 유명한 차죠, 예. 네. 타타. 거기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자국 브랜드 차 타타 그룹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네, 거긴데 종종 거기서 한국 차를 저는 봤었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있잖아. 네, 현대차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 가이드분께 여쭤보니까 그 당시 그 인도에서 한국 차는 약간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까 보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형 차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어떻게 좀 외제차니까 좀 고급스럽게. 하는 거 아니면 BTS 같은 이제 모델들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모델로 좀 써서 약간 좀 이미지를 바꿔본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가 렉서스를 맨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도요타가 지금의 약간 현대차 같은 개념으로 저렴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북미 시장에서 저렴하다는 그 이미지를 그 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렉서스고 또 지금 또 그래서 나온 게 제네시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고급 브랜드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약간 현대차만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일본 지금 보면 일본 예전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저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라고 해보면 인도라서 그런 게 아닐까. 엄청 진지하네. 엄청 진지해. 아까 황림 씨는 대안이 뭐라고? BTS 광고를 많이 하라고요? BTS 광고. 꼭 BTS뿐만 아니라 고급스럽게. 약간 브랜드 이미지 왜냐면은 그 전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이제 떠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이스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떨쳐내야 되는 약간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예전에 저도 대만을 갔었거든요. 대만을 갔었는데 예전 대만에서는 현대차가 많이 팔렸대요. 그 재작년인가 갔는데 재작년에 또 도요타가 많이 있었는데 도요타 전에는 또 한국차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택시 기사가 한 말이 그 AS가 안 돼가지고 점점 다들 일본차로 넘어갔다고. 그러네. AS 같은 거를 사후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걸 철저하게 해주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름 또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믿고 한국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S 생각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그죠? 그렇죠. 차는 고장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어도 고장이 나는 게 자동차잖아요. 녹슬면 고장 많이 나, 그죠? 아주.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일본통으로서 그다음 또 한국을 또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이제 토요타와 현대차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왜냐면 딱 이제 시장을 다 알잖아. 그래서 누가 어느 브랜드가 더 잘 글로벌하게 팔릴 거냐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딱 어려운 질문이다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국내 주식은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포드로 하겠습니다. 포드로. 포드도 EV 나온다고 하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네.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 하면 참 전 세계 차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싼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싼데 그 미래차 전략이 상용 수소차 잘 가다가 갑자기 그냥 물론 이제 뭐 전략적인 뭐 변화겠지만 EV로 그냥 거의 올인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잘하던 수소차를 왜 갑자기 저렇게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배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지금 자동차 주가는 사실상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대응하느냐, 어느 정도 좀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수소차가 당장은 안 팔리고 한동안 시장에서 인기를 안 끌 수도 있지만 여기를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계속 이렇게 구체화해 갔더라면 주가가 저는 이 주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18만 5천 원인데 20만 원은 갔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지금 현대차가 그냥 제네시스가 전기차에 지금 약간 크게 비중을 두면서 좀 뭔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차 하면은 또 뭐니 해도 귀족 노조의 문제.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가 잘 팔리면서 이 노조 귀족 노조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비용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려진 게 아니냐. 워낙 잘 팔려가지고 차가 뭐 그런 얘기도 누가 저한테 하던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좀 지금의 어떤 현대차의 미래를 논할 때 절대적인 그 이슈 변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주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다? 미래차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다. 포드는 합격점을 받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물론 테슬라가 가장 먼저 보여줬고, 그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애플카가 나온 얘기는 그렇죠. 애플카 뭐 얘기만 나와도 뭐 이게 막 얘기만 나와도 널뛰기가 시장이 막 달아오르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자, 뭐 끝으로 할 얘기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대차가 그 EV 모델로 다시 재도전하는 거는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서 그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약간 좀 그냥 EV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인들에게 맞춰준 그런 모델을 내놔야지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또 일본 그 불패의 그 신화를 깰 수 있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소소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좋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또 이게 상당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주식을 지금 팔고 있어요. 현대차 주식을 외국인들이 이 와중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차의 일본 시장 12년 만에 진출 어떻게 될 것이냐, 잘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자칭 그리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셋째 넷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주인이 일본통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 이렇게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